최근 며칠 사이 베네수엘라가 다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곳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대체 무엇이 변했을까? 뉴스 헤드라인으로 베네수엘라를 접하는 것과 직접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눈을 마주하며 그들의 진짜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강렬한 존재감은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죠.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흔든 건 미모가 아니라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 억눌린 듯한, 지치고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눈빛. 마치 저마다의 깊은 침묵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이야기에는 또 다른 이면이 존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고국을 떠났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마주치는 베네수엘라 여성들은 이곳 사람들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표정은 180도 다릅니다. 더 많이 웃고 더 가벼워 보이며 자유로워 보이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도 명확히 답해주지 않는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처한 환경이었을까요? 이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정말로 변한 건 무엇일까요? 남겨진 사람들의 삶일까요? 아니면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필터 없는 베네수엘라의 민낯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여인들, 거리, 그리고 남은 자와 떠난 자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조금은 불편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새로운 현실이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침묵의 굴레 속에 있는 걸까요? 오늘 내용은 다소 민감할 수 있어 노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로 이 영상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힘을 보태주세요. 베네수엘라 내부를 들여다보기에 앞서 먼저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로 향했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콜롬비아의 도시들, 특히 서민 동네를 걷다 보면 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좁은 골목과 가판대, 한국의 옛 변두리 느낌이 나는 거리 사이로 눈에 띄는 베네수엘라 여성들이 보입니다. 화려한 옷차림이나 사치 때문이 아니라 특유의 존재감 때문이죠. 사실 이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좁은 방 한 칸을 여럿이 나눠 쓰고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곳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결코 낭만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표정에 웃음이 서려 있고 눈빛은 생기가 돌며 몸짓에 긴장감이 덜합니다. 부유해져서가 아니라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70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들이 나라를 떠났고 콜롬비아는 그들의 최대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젊은 여성, 어머니, 딸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꿈꾸며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저 선택권조차 없던 숨막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숨 좀 쉬고 싶어서 나온 분들이죠. 가난한 동네일지언정 그들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웃으며 덜 두려워하며 걷습니다. 고국에 남은 이들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타국에서 가진 것 없이 살아도 표정이 저토록 바뀐다면 대체 남겨진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훨씬 더 고요하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의 풍경은 소리 없이 하지만 묵직하게 변해 있습니다. 이곳에 남은 여성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여행지 사진에서도 볼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습니다. 꿈일 줄 몰라서도 자신을 잃어버려서도 아닙니다. 그저 소모된 것입니다. 음악 매일매일 다음 수를 계산하며 살아야 하는 가혹한 일상 때문이죠. 현재 이곳의 평균 월급은 달러로 환산하면 약 30에서 40달러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보다 적은 경우도 허다하죠. 숫자로만 들으면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물가와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치 없는 평범한 한 끼 식사가 3에서 5달러입니다. 일주일치 기본 식료품을 장만하려면 금세 60에서 70달러를 넘기죠. 음악 즉, 한 달을 꼬박 일해도 생존에 필요한 기본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은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눈빛은 닫히고 웃음은 사라집니다.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소비할 여유조차 없는 감정적 절약 상태가 되는 거죠. 모든 대화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리고 매 순간의 선택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여기서 돈을 잘못 쓰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위험 그 자체입니다. 많은 여성이 불안정한 부업이나 가족의 도움, 혹은 해외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외부의 지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처참할 정도죠. 돈을 보내줄 사람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는 잔인할 만큼 큽니다. 이건 부유함과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한계의 문제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나라가 멈춰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움직이고 일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최소한의 생존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늘 한 발짝 뒤처져 있는 기분, 보이지 않는 불을 끄느라 급급한 나날들. 이곳에 남은 건 선택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그제야 이 여인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미인이 아니라 침묵의 저항을 이어가는 투사들로 말이죠. 하지만 가족 모두가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더 슬픈 현실입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나 과장된 비교 뒤에 가려진 진짜 모습들이죠. 떠나지 않은 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비행기 표 한 장 살 돈이 없어서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린 자식, 혹은 아픈 누군가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남은 겁니다. 어느 순간 삶이 너무 조여와서 탈출 계획조차 머나먼 꿈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폐쇄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떠난 이들은 홀로 떠나고 남겨진 이들은 밖에서 보내주는 돈에 목을 매게 됩니다. 해외에 친척이나 자식이 보내주는 몇 안 되는 달러가 도착하는 순간 그 집의 공기가 바뀝니다. 그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런 의존성은 가족 관계를 바꾸고 사람의 기분을 좌우하며 심지어 흐르는 시간의 농도마저 바꿔놓습니다. 이곳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계획이 늘 짧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상황이 되면 이곳에서 미래라는 단어는 아주 막연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떠난 이들보다 남겨진 이들에게 훨씬 더 큰 짐이 됩니다. 떠난 사람들은 힘들어도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도 받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체된 공간에 갇힌 기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삶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이 적응을 위한 치열한 전쟁일 뿐이죠. 이 지점을 이해해야 베네수엘라가 보입니다. 멈춘 곳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느리게 흘러가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이런 현실이 도시와 거리에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중심가로 들어서면 그 모습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도심을 걷다 보면 기묘한 기분이 듭니다. 언뜻 보기엔 모든 게 정상처럼 보여요. 사람들로 붐비고 가게는 열려있고 버스가 오가며 상인들이 호객 행위를 합니다.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이죠.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움직임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구역은 제법 깔끔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바로 옆 블록으로 넘어가면 낡아빠진 건물과 굳게 닫힌 문, 시간이 멈춘 듯한 옛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마치 두 개의 현실이 한 거리에 공존하는 느낌입니다. 정식 매장들은 힘을 잃었고 도시를 지탱하는 건 길거리의 노점들입니다. 바닥에 편 가판대, 리어카를 끄는 사람들, 음식부터 구제옷, 작은 수리 서비스까지 모든 게 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적응이죠.
집에 있어봤자 해결되는 게 없으니 사람들은 온종일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벌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이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두르는 발걸음, 하나라도 더 팔려는 간절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중심에는 늘 여성들이 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일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분주히 일상을 해결하러 다니죠. 대놓고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활기차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팽팽하고 고요한 긴장감이 흐를 뿐입니다. 신기한 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도시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듯 임기응변과 외부의 도움으로 간신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부인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도시 시스템은 멈춘 게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본 뒤 결국 다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무엇이 누구를 위해 변했는가? 거리의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접하고 나면 뉴스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이 남습니다. 분명 변한 부분은 있습니다. 음악 거리는 이전보다 활기차 보이고 노점상도 늘었으며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어떤 곳은 식당과 상점이 붐벼서 언뜻 보면 최악의 고비는 넘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더 머물러 보면 이 변화에는 아주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공기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일상의 압박은 여전합니다. 선택의 폭은 여전히 좁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베네수엘라가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하죠. 이 변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타국으로 떠나 새 삶을 시작한 이들인가요? 아니면 남겨진 채 폐허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이들인가요? 음악 어쩌면 가장 큰 변화는 지표나 숫자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삶이 바뀐다는 건 더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저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게 되는 것 그 자체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들의 상황이라면 변화를 기다리며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숨 쉴 곳을 찾아 떠나시겠습니까?